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는 금리가 어디가 더 높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금하고 싶어요? 채권 사고 싶어요? 채권을 사고 싶죠. 기준금리 낮으니까. 그러면 채권을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 채권 금리도 네, 안녕하세요.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월 달에 금리를 동결했고 반면에 며칠 뒤에 바로 미국이 임시 회의를 열어서 무려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그런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그러다 우리나라도 급해지다 보니까 3월 달에, 4월 달에 지금 금통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빠른 3월 달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보면서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가 원래는 금리가 어디가 더 높아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에 투자합니다. 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금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안전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수익을 많이 줄게. 그래서 이자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보다는 우리가 이자가 더 많아야 돼요. 근데 한미가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것은 미국이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굳이 우리나라에 머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본 유출의 악순환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이 한국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한다면 외환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채권금리 역전 현상 경계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뭐 채권 얘기 나오니까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금리는 경기 방향이 부정적으로 예상될 때 하락한다. 이렇게 써 있죠. 채권 금리는 경기 방향이 부정적으로 예상할 때 하락한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 이거 뭐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사실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채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표현해서 고정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억 원짜리 채권을 내가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뭐 1년 만기물이다. 그럼 1년 뒤에 5% 금리였으니까 1억 50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뭐 중간에 이자 주는 것도 있고 만기 때 주는 것도 있는데 그냥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그럼 그러니까 금리 5%짜리 채권이라면 1억을 주고 사서 1년 뒤에 1억 500만 원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5%라는 건 고정금리가 되는 형태예요. 그런데 시중의 그 금리가 뭐 7%다. 그러면은 누가 채권을 사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자만 받겠죠. 그죠? 근데 시중의 금리가 2%밖에 안 돼요. 그럼 5% 채권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채권은 인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시중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가 낮으면 채권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채권 금리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5% 수익률을 주는 채권이 있는데 1억을 주고 사는 것과 2억을 주고 사는 것은 두 배나 차이 나죠, 수익률이. 근데 1억일 땐 살만하지만 채권 가격이 막 올라서 2억이 됐어요. 그러면 5% 고정금리 채권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 금리의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 금리 하락이 채권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의미다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이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성격을 띠죠. 예, 특히나 국채 같은 것들은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는 거니까 안전자산 성격을 띠는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채권으로 시중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안전한 자산 쪽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채권으로 시중자금이 몰리게 되면 채권이 사는 사람이 많죠? 채권의 수요자가 많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 내용 이해 가십니까? 채권 금리는 경기 방향이 부정적으로 예상될 때 하락한다. 부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 금리를
인하하죠. 그 시중금리를 굉장히 낮춘단 말입니다. 시중금리가 낮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은 채권의 금리, 채권 수익률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또한 경기가 정체되어 있으면 한해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장 유동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을 고려한다. 이건 뭐 쉽게 알겠죠. 유동성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럼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금하고 싶어요? 채권 사고 싶어요? 채권을 사고 싶죠. 기준금리 낮으니까. 그러면 채권을 사면 살수록 어떻게 된다? 채권 금리도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이하는 자연스럽게 채권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채권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출렁인다. 그렇죠. 채권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출렁이게 되겠죠. 25일 한은이 국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을 때도 국내 채권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경기 안 좋으면 기준금리를 낮추겠죠.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하되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또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격차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그게 이제 자본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좀 바뀌었죠.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돼 있었죠. 원래는 이렇게 차이가 0.5%포인트 차이가 났다가 이번에 확 내리면서 사실상 이제 동결이 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동결된 것도 좀 문제예요. 동결됐다가 완전한 쪽으로 가는 거니까 미국 쪽으로 조금 더 유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어쨌든 그런 모습이 심각하게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내용 중에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 기사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문제다. 이제 그 금리차가 심해졌기 때문에 문제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금리차가 요렇게 났을 때, 요 정도 났을 때 지금 이 기사거든요. 이 정도 났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데 하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갔죠.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이 말이 맞은 거죠. 그죠? 달러화 가치가 지금처럼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더 금리 역전 현상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도 작년에 똑같은 주장을 굉장히 많이 영상으로 담아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금리가 동결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국외 유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약간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